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076.02포인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북 관련 호재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지금 힘을 조금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39% 상승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077포인트 출발해서 2060까지 밀렸다가 꾸준하게 현재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을 해볼 텐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1791억 원 기관 순매수해주고요. 개인이 매도 전환했네요. 134억 원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1668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674포인트대에서 움직이면서 역시나 0.5% 가까운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77부터 쭉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합니다. 674 오늘 고점 부근까지 지금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기관 외국인 매도인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 전 시간대보다 줄었고요. 기관도 654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85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오늘 골고루 연기금까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9원, 1130원이 살짝 무너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전략 후강 장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수능일 1시간 늦춰진 우리나라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제 보합권까지 왔다가 좀 이제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좀 강하게 약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급 쪽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3거래일째 연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전장보다 매도량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FOMC 의장 발언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강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는 약간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 매수 주체는 증권, 보험 등 금융투자기관인데다가 단기성 자금으로서 상승을 이끌 만한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또 이슈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14일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고의적 분식 회계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거래 정지 전 말씀드린 대로 한국항공우주,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유사하게 상장 폐지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 거래 정지 이후에 재상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적정성에 추가 감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력 종목은 리스크 관리 또는 관심 제외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과거 제일모직 자회사였는데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려서 결국 제일모직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출을 하도록 하는 삼성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감원의 감리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김영범 증선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결론으로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감리의 필요성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이제 최정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 하락 영향으로 이제 미국 기술주들 약세가 지속되고 또한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독일의 경제 성장률 지표가 부진해 보이면서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과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의 디지털세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그 이슈들에 대한 압박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조정기를 진입하려는 초기적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5일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장 마감까지 보수적 관점으로 철저하게 현금화 또는 코스피가 1900선까지 하락할 것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또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이제 5G 관련돼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KMW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은 전년비 대비해서 96% 늘어난 한 890억 원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한 4억 정도 하회한 4억 원 정도 하회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증자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약간의 좀 오늘 하루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의 적자의 전환에 대한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라는 것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안테나 관련된 장비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돼서는 이제 고스펙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를 미국 업체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40-50억 원의 적자는 비용은 일회성으로 4분기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상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 전환에 어닝시 어프라이즈를 좀 노릴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하고 일본향 LTE망 그리고 5G에 대한 설비 매출 기대감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ZTE와 지금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13개, 중국의 13개, 14개 지역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제4세대 네 번째 이제 통신사인 라쿠텐이 이쪽으로 통해서 LTE망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5G 설비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마감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부터 5G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V자 반등해서 약간 좀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곤 하고 있지만 오늘 종가 부근에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가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관련 KMW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원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과 김원호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이제 김원호 멘토가 저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묻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지 여쭤보는데 김원호 멘토께서는 어떤 방향성,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함께해 주실 건가요? 예. 저는, 종목 매수 추천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종목이 향후의 주도 업종이냐,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는 성장성을 가진 업종이냐, 거기에 그 종목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할 경우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 다음에 시장에 현재 이 종목이 고평가 상태냐 아니면 저평가 상태냐 여부, 그거를 판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종목 평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윤여민 팀장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하나금융주주입니다. 동사는 대출 성장, 대손율, 판관비 관리 모두 금융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2019년 순이익 증가율은 8%로 업종 평균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순이자 마진 민감도 또한 높고요. 대손 및 판관비 관리가 양호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관비에서는 외환은행 부의 영업권 관련 비용이 감소액만 내년에 940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할인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즉 할인 요인이 높은 외국인 지분 아래 외국인들의 매도를 유발하는 규제 환경, 또한 그 환율 동향, 채용 비리 이슈 등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 외부적 요인이 일단락되었고요. 동사는 현재 실적 세부 내용도 상당히 좋고 M&A 효과 등으로 인하여 조정한 이익 증가율도 업종 평균 대비 높지만 PBR은 0.45배로 시중은행 중 가장 낮습니다. 또한 원가 약세일 때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데 원화 약세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주가도 이를 이미 반영한 상태입니다. 어떤 양호한 실적이라는 탄탄한 펀디멘탈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분석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5만원, 손절가를 34,4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한 1조 3,593억 원, 영업이익은 6% 감소한 70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의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호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면세점의 경우 실적의 우려는 존재하지만 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해 매출액 성장으로 보장비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명동점의 경우 지속적인 이익 창출 능력 확대로 이를 커버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선호텔에서 인수한 DF글로벌의 경우 빠르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 3, 4분기 면세점의 어떤 영업 실적이 당초 우려보다 탄탄했으며 4,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2019년 신세계 영업 실적 성장 추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백화점, 인천점 철수로 인하여 어떤 악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백화점 시장에서 차별적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T2 공항 면세점 매출 성장으로 인하여 고정비 비용 완화, 강남점 및 명동점 등 시내 면세점 상승세로 인하여 이익 기여도 증가, 센트럴시티의 영업 정상화, 채널말 확대로 인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장 전망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부 우려에 인한 주가 흐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기우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면세점 실적 기여 증가로 인해 주가 상승이 재개될 것이라는 판단이며 이에 신세계의 내 목표 주가를 33만원, 손절가를 24만 8,8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는 빈가 업계 1위로서 실적 개선은 2019년에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가격 정찰제의 정착으로 인하여 ASP가 상승하였고 사상 최고 수준인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웬만한 가격 물량 인상에도 물량을 감소하지 않는 구간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건과 부분에서도 2019년에 구조조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 기일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압축 효과가 두드러질 예상이며 매장형 베이커리와 건강사업 축소로 인하여 적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국내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과사 인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라하트는 우수한 카자흐스탄의 초콜릿 업체로서 롯데 제품 라인업을 더하면서 최근 경쟁력을 갖췄는데요. 2018년 9월 초콜릿 라인을 증설하였으며 내년 6월에는 젤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길리아는 기프트 라인을 확충하였으며 콜스는 2018년 신규 라인업인 껌과 초코파이를 생산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달 미얀마의 제빵업체인 메이슨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동남아의 핵심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비중이 70%라는 걸 감안한다면 제빵업체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롯데제과는 미얀마 역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업체 인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해외 제과사 지분이 대부분 현물 출자되고 국내 사업의 구조조정에 긍정적 효과가 커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8%, 106%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사업이 점차 개선되고 성장률이 높은 해외 사업이 종속법인으로 평입되면서 저평가 매력이 더욱더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롯데제과의 내 목표가를 18만 원, 손절가를 13만 7,2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저의 네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2019년 대형마트의 영업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겠지만 동사의 차별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유는 트레이더스의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사업부 합병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노브랜드 슈퍼마켓 및 전문점의 적자폭 축소 그리고 영업시간 기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트레이더스의 성장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2018년 3분기 기존점의 성장률은 11.7%로 두 자릿수를 회복하였습니다. 킨덱스점 잠식 효과를 고려할 경우 12%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트래픽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코스트코를 제외한 주요 경쟁업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영업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킨덱스점 기저가 상반기가 존재하고 2018년 출점한 점포들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에 추가 출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트레이더스 신규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률은 4.5%를 기록하였는데 3분기 누계 기준 트레이더스 영업이익은 할인점의 약 15%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할인점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 높지만 경쟁업체와 달리 트레이더스는 고성장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의 부진한 영업 환경이 예상되지만 신사업부의 고성장의 지속과 주요 자회사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만큼 영업 실적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이마트에 대해 목표 주가를 24만 원, 손절가를 17만 1,900원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2018년 12월 증축이 완료되는 1,005점은 영업 면적이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은 규모이나 킨덱스 백화점도 증축을 완료하였고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도 증축 후 면적이 36%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점은 아쉬우나 증축 효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1,005점은 그랜드 오픈 이전에도 기존 점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9년부터 증축 효과를 완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무역센터점에 개장하는 면세점 역시 관광객과 내국인 출국자 수요자까지 흡수할 수 있어 백화점 매출 감소분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면세점 공사 시작 이후에도 무역센터 매출 감소폭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신규 출점은 2021년 팝콘 한 곳만 예정되어 있으나 아울렛 출점은 연평균 1개씩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렛 시장 성장성은 여전히 연 20% 수준으로 유효한 만큼 출점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검증된 할인형 점포를 통해 합리적 가격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소비 양극화로 소비자층이 확대되어 안정성까지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면세 사업에 대한 노이즈가 확산되며
면세점을 처음 시작하는 현대백화점 또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이공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보다는 면세점 안정적 운영을 초점이 둘 방침이므로 노이즈보다는 신사업 모멘텀과 점포 확장으로 인한 매출 증대에 초점을 둘 시점입니다. 내년에 PBR이 6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인데요. 목표가를 12만 원, 손절가를 79,200원을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역시 오늘 중국 관련 호재로 9만 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김원호 멘토의 오늘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5종목은 시장의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전기차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오지 또는 OLED, 향후 앞으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그 범위 내에서 종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나가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이죠. 지난번 덕산메탈에서 분사된 회사로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재료 생산 전문 업체 100%가 매출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적인 현상은 매출은 전년 대비 올해 소폭 하회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지난 3, 4분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30%라는 얘기는 제조업체에서 30%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8년 수익이 난다는 얘기인데 거의 바이오업체 수준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덕산네오룩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내년도와 그 다음에 2020년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 4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710억이고 영업이익은 154억을 달성하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은 156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사하면서 덕산 네오룩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서 삼성전자도 아직 만들지 못했던 폴더블 폰을 이미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 연말을 목표로 폴더블 폰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올해 중국 시장의 매출이 올해는 17%에 육박한데 내년에는 39%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9년,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가의 가장 메리트적인 요소는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OLED 이러한 업종들이 이미 조정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죠. 실적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11,350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13,800원부터 느긋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아직 불확실적인 요소가 상당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만 말고 눌려줄 때 다음 주까지 목표로 해서 매수가는 13,8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1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합니다. 대신
손절가는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인위적인 폭락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가격이 다운된다면 12,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OLED, 특히 AM OLED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이 비록 지금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덕산 네오 룩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APTC는 신규 상장을 8월 23일 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9,000원이었죠. 그러다 장중 9,400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이루어서 지금 오늘 종가가 오늘 현재가가 4,800원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이 종목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거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식각 공정에 SK 하이닉스의 식각 장비를 전문으로 납품하는 업체죠. 단점이라면 삼성 쪽의 납품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의 납품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한 반도체용 폴리옥사이드 식각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한 반도체 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매출처로 해서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존의 SK 하이닉스는 지금 납품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로도의 납품의 통로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 구간대 4,800 하고 있는 현 구간대는 지금 저평가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핵심이 노광 공정인데 이 노광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향후에는 노광기 개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 이후에 9,400원에서 시세를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월 30일 4,230원을 찍고 1차 상승을 했죠. 기술적으로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옆으로 눌리는 기간, 즉 앞에 있는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옆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매수해야 되죠. 네.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는 매수가 아니고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완만한 조정을 주고 있는 타임, 지금 타임이 지금 그러한 시기라고 보여지지요. 지금 그래서 매수 추천가는 지금 현재가가 4,810원인데 4,800원부터 4,7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거래를 실어줘야 돼요. 거래량. 아직은 거래량이 미흡하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면서 거래량을 실른다면 5,800원을 목표가로 해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손절가를 항상 정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300원, 4,300원을 반드시 손절을 잡고 내일부터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종목은요. 전기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종목은 CIS입니다. CIS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 종목이 하는 업종이 뭐냐면 2차 전지 핵심 제조 설비인 전극 제조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그다음에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와의 공급 수주 계획이 굉장히 지금 많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수주 잔고가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이후에 2019년에는 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현재까지 매출은 200억대 매출을 이루고 있지만 2019년에는 1,000억대 매출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가격대 2,300원은 저렴한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 CIS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성장 초입에 있는 산업이죠. 그러면서 급등할 수 있는, 즉 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들어가는 종목이 지금 CIS인데 그 전기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처럼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화학 소재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이게 화학 물질이 뭐냐면 전해질이죠. 전해질. 그래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재, 고체 전해질이 완성이 된다면 이 종목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가 지금 2,300원 유지하고 있는데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요. 매수가는 2,250원 밑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원 보고요. 손절가는 2,050원 보는데 오늘도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지금 양봉으로 지금 종가를 맞이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손절가 지키시면서 목표가 2,700원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네 번째 종목은요. 가장 핫한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 중에서 바이오 제약 업종 중에서 신풍제약을 준비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신풍제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SB8203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FDA에서 승인된 뇌졸중 치료제는 베링거 인겔하임의 에키라제가 유일한데 이 에키라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뇌졸중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베링거 인겔하임의 에키라제 말고는 지금 FDA에 승인받은 신약은 없다. 반면에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금 어마합니다. 10조입니다. 10조.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한 600만 명쯤 된다네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규모 10조에서 뇌졸중 신약을 새롭게 성공한다면 초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SB8203은 국내 임상 2A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임상 2B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상에서는 1이 있고 임상 2가 있고 이 중에 2A, 2B가 있죠. 그 다음에 임상 3상이 있는데 임상 2라는 것은 임상 3상에 필요한 많은 수의 환자보다는 좀 규모를 좀 축소해서 신약의 적정성, 그 다음에 신약이 어느 정도의 투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건데 임상 2상 허가 신청을 지금 현재 내놓은 상태죠.
그게 11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허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 즉 임상 승인에 대한 호재를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신통제약은 현재가 7,000원, 현재가 7,000원 초반대인데 7,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추천가를요, 현재가 언저리 7,150원에서 7,050원 정도 이 사이에서는 접근하셔도 무난합니다. 지난번 하락 시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5,910원을 찍고요. 10월 30일 1차 상승을 했습니다. 1차 상승을 했고 앞서 설명드렸던 CIS처럼 패턴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죠. 7,140원, 7,150원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임상 2비 허가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당일날 하루만이라도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손절가 6,700원을 기억하시고요. 현 구간 7,150원에서 7,050원 사이에 매수는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약 20% 상승한 8,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다섯 번째 종목은요, 유비커스라는 종목이죠. 유비커스라는 종목은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죠. 유비커스 단가가 좀 세지만 그 다음에 액세스망 장비의 풀 라인업을 갖춘 네트워크 전문 기업이다. 3, 4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약 7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124억, 당기순이익은 112억인데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17.7%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체의 17.7%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회사의 핵심적인 사항은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그런 종목이다. 그 다음에 2019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상용화를 앞둔 5세대 IMT 2020이죠. 수혜 종목이다 이랬습니다. 즉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냥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향후에 진행될 상용화에 수혜가 있다는 거죠. 즉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향후에 가까운 미래에 또는 향후에 언제든지 호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런 종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최근에 기관 투자가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주가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저점 28,750원을 찍고 지금 32,800원 하고 있는데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 매수도 상당하지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유입 중이다. 즉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상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거래량이 아직은 좀 미흡하죠.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33,000원과 32,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4만원 잡겠습니다. 4만원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날 형성했던 4150원 고기를 1차 목표가로 잡는데, 그러나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절가죠. 그래서 손절가는 3만원으로 잡겠습니다. 3만원을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 홀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5종목을 준비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향후에 주도 업종 속에 들어간 종목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몇 가지입니다. 네, 일단 선취매 개념에서 오늘은 조금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은 포스코캠텍 이야기했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포스코캠텍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음극재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렇죠. 지금 음극재 시장 확대로 급등세를 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요.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포스코캠텍의 설비 증설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음극재 생산 능력은 현재 24,000톤이지만 2021년에는 74,000톤까지 증설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이 현재 올해 900억 원에서 중장기적으로 5천억 원까지 도달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20년 정도 되면 음극재 매출액 15% 이상 차지하는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를 92,000원으로 두고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신세계를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1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의 경우 좀 실적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는 크게 약간 기우라는 생각입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해 매출액 성장으로 어떤 고정비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명동점의 지속적인 이 창출 확대로 인해 이를 커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선호텔이 인수한 DF글로벌도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지금 3, 4분기에 면세점 영업 실적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탄탄하며 4분기에는 좀 더 탄탄하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를 33만 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목표가 33만 원까지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원호멘토 오늘 첫 시간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좀 수익 내기 좋은 종목 어떤 종목으로 오늘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추천드린 5 종목 중에서 제약주를 하나 뽑았습니다. 신통제약을 단기, 중기 다종 종목으로 특히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뇌졸중 치료제의 임상신약, 임상 2B의 승인 여부하고 그 이후에 있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부분의 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구간은 단기적인 시세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700원 잡고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넘어가는 방법 좋아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풍제약 오늘 종가 매수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오락엔터주죠. 지금 예. JYP 엔터테인먼트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연차 주요 아티스트 및 향후 라인업이 골고루 좀 탄탄하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은 지난 2분기에 진행되었던 어떤 트와이스의 판타지파크 투어 및 갓세븐의 일본 홀 투어, 2PM 일본 투어가 아마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 1월 신인 걸그룹 데뷔 및 트와이스의 미주 콘서트 5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라인업 확보를 통한 볼륨 확대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의 미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JYP에 대해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한번 보시고 시장 상황에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해서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는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중국 온라인 여행사의 한국인 단차의 관광 상품 판매 개시로 인해서, 지금 중국 소비자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이죠.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 4분기 매출 및 영업이 큰 폭의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 호전주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주 상승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호텔과 면세점 및 여행사 화장품들 중에 화장품이 가장 핫한 그런 소비재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번 보시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부 급등 출발했죠. 급등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갭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 즉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6,000원. 지금 오늘 현재가 대비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36,000원 이상에서 추격하시면 안 되고요. 36,000원 밑에서 35,000원 사이에 온다면 매수를 해서 목표가 4만원을 보고 손절가 33,000원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가 38,75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조금 들어가자.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3509번님께서 먼저 G3BNT 32,000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어떻습니까? G3BNT? 예, G3BNT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회사로 되게 유명하죠. 그거 안구건조증 치료제죠. 이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미국 FDA의 어떤 추가 임상 데이터 확보 권고에 따라서 3차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의학 전문지 네이처에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이 어떤 쥐의 각막, 결막, 눈물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가 되었죠. 또한 그 유양 DNU와 함께 세계 최초로 EB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EB는 피부에 나타나는 희귀 질환으로 현재 미국 FDA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지금 2조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개발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두 개의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약 바이오 투심이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개별 펀디멘탈로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홀딩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께는 엠코르셋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789번님께서 1,300원에 비중 40%인데 멘토님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코르셋이요. 예, 엠코르셋 신규주네요. 기술적으로 8,670원 붕괴하지 않는 한 홀딩 가져가시고요. 그러나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1,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8,670원 지난번 저점 붕괴하지 않는 한 홀딩 전략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08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승 흐름을 탔는데 지금 급등 흐름으로 거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면서 1% 가까운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자, 보시다시피 2077포인트 갭상승 출발했는데 바로 밀려서 206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장마감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지금 급등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88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 물량이 오늘 엄청나네요. 2,813억 원이나 기관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오늘 고루 매수합니다. 특히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수로 1,365억 원 매수에 참여했고요. 투신도 249억 원, 연기금도 지금 47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 971억 원, 장 초반 매수하던 개인이 매도 전환한 뒤에 매도 물량 꽤 많이 쌓아놓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1,800억 원대의 매도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보기 좋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44,000원대 다시 올라오면서 44,250원대까지 회복합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71,7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무려 5%의 급등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쇼크, 분식회계 인정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하면서 오늘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은 오늘 5%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전 20만원 저점 찍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1.61% 상승, 포스코도 상승 전환했고요. 현대차도 소폭이지만 1,500원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SK텔레콤, 신한지주 지금 낙폭 줄이면서 각각 0.5%씩 하락하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8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1.27%대의 급등 흐름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장 후반에 힘내면서 지금 상승 전환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77 갭상승 출발해서 쭉 빠져내려왔다가 정오경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이다 1시 이후부터 상승 전환했고요. 꾸준하게 지금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확실한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46억 원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관도 426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매도 물량은 골고루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 줄어들었고요. 개인이 512억 원 순매수하면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51%의 급등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눈치 보기 하던 신라젠도 2.17% 상승하고요. CJ E&M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점 확실하게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만 지금 7.79%가 상승하나요? 22만 2,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상승 전환하면서 2.81%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HLB까지도 상승 전환 확실하게 하면서 83,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지금 0.24%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5%대까지 상승폭 키워갑니다. 바이로메드도 역시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코오롱 티슈진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상승 전환 이후에 300원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펄어비스만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급등 종목 많이 나왔다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은 늦게 시작을 했죠. 1시간 늦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시각이 4시 30분인데 1시간 늦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색한 시간이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후반에 급등을 했는데요. 예.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지금 화학 스프레드 쪽이 약간 급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유가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실물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박을 줘서 연준이나 어떤 각국 통화은행의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좀 이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가 하락의 흐름 한번 지켜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거래 정지입니다. 이 정지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거래소에서 결정이 나는 한 15일 정도를 좀 보시고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객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탔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내년 회담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경협주도 좀 강한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이슈를 좀 보면서 오늘 장 한번 마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호 멘토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전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의 선물, 그다음에 코스닥 매도, 거래소 1680억 정도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지수가 1차 상승 이후에 현재 구간대에는 그렇게 겁을 낼 필요도 없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상승의 주체가 기관이죠. 기관 쪽에서 2,700 정도 거래소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소폭의 매도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 하락 부분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현 구간대는 2,200포인트, 거래소 시장 2,2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준비 과정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97% 상승 마감했습니다. 2088.06포인트에 긍정적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볼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6% 급등했습니다.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장 후반에 더욱더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681.37포인트의 장중 고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장 간만에 빨간불 봤습니다. 거의 뭐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죠. 정말 그 아시아 시장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3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아시아 시장은 잘 버티고 오히려 오늘은 플러스까지 나는 상황이 됐죠. 특히 홍콩하고 중국은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모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은 시장이 좀 올라갈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미국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주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마감 정리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저께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어저께 장중에 나왔으면 시장이 패닉이 왔었을 텐데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고 또 상장 폐지는 없을 거다 뭐 이런 발언이 시장의 투심을 좀 살려준 것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우량주에 해당되는 삼성 브랜드만 붙어도 사실 초우량 주식이죠. 그런 주식이 정지됐다는 거, 이건 상당히 사실 시장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이 버티고 일단 상승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외국인들이,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의 배반?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외국인 선물만큼은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현물만큼 매수를 하는데요. 오늘의 특징은 오전 내내 팔았던 프로그램 매도. 자, 그 매도가 2시를 기점으로 매수, 비차익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린 장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한 1,600억, 그다음에 선물에서 2,3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만이 매수해주는. 제가 아마 패턴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패턴이 약간 달라졌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기관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선물을 매도하는데 기관이 매수해줬고 마지막에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거죠. 기관화 장세를 생각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소로 봤을 때 지금 기관들은 한 곳도 안 빼고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뭔가 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융투자도 1,300억, 보험도 사고 투신도 250억 사고 뭐 기금도 48억 정도 사고 그래서 전 기관이 올매수된 상태에서 움직였다.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기관들이 방어적인 부분이 아닌 공격적인 매매를 한 것이 오늘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 모습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만약에 가져온다면 일단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죠.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 팔게 되면 더 부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대치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해서 1%를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연속성을 갖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정말 강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금리 인상을 정상적으로 할 거야 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만 경기가 계속 좋을 수 없다, 아마 이런 표현을 써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로존에서 독일,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일본, 중국이 사실은 경기 둔화가 나옵니다.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만 이 강함이 계속 유지되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유로존에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피그스라 그래서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유로존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엄청 높을 때 독일만 승승장구했던 게 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하고 양적 완화를 유로존 할 때도 독일만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긴축으로 돌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점이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로금리라고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같이 구로다가 같이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나라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이 나라들을 왜 언급하냐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금융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역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파월이 말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정말 강하다, 이 발언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차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주가 미국은 만기주예요. 미국의 만기는 금요일날 시초가로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만기는 오늘 밤이 되겠죠.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봐야겠지만, 지난번에 11월 6일날 슈팅이 하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음봉이 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조정을 했는데 아시아는 올라섰죠. 그렇다면 미국과 디커플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 요 지점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후행 스팬이 현재 두 개가 지난번 저점에 한번 있었고 이번 다시 그 저점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게 되면 그동안 아시아의 강세장이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옵션 만기,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장의 미국 모습을 봐야 되겠다. 특히 일본 상황에서 보면, 일본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게 멀리서 보면 역회된 숄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오늘 진짜 역회된 숄더를 만든다면 미국이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겠죠. 최소한 어저께 고점 25,500까지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후행 스팬이 떨어지다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에서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후행 스팬은 이 저점 24,10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은 공간에서의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정말 맞다면 미국 시장은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되돌리는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락이 커지고, 그 하락이 커지게 되면 3일 동안 버텨서 오늘 플러스까지 가져온 아시아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오늘 장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미국의 옵션 만기와 연결되는 오늘 장이 향후 아시아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코스피가 2050. 이게 이제 그 시장에 나온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2050선에서 이제 단기 바닥 뭐 재확인 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저는 이제 2031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언더슈팅까지도 계산해야 되고, 얼마 전에 양봉이 생겼던 자리.
근데 이제 2050까지 가기 위해서는 종목들의 호재가 있거나 시장의 뉴스가 좀 좋아야 되거나 수급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추세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한번 눌렸을 때 지지선이 어디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이 이제 2050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2030일 정도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이 21선을 한 번 돌파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밀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선에서 이격을 약간 벌리다가 21선으로 바로 올린 양봉이기 때문에 아마 이평선으로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은 미국과 디커플링이 된 것은 어쩌면 더 많이 빠진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만 미국이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우에서 캔들을 깨트리고 후행 스핀이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요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050에 다시 한번 밀린다면 30일까지는 지키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 655포인트 되게 중요하다 라는데 장중에 깨고서 바로 다 올라왔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이점. 자,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이점은 거래소는 21선을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21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 21선의 저항선에 대한 싸움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상승은 기분 좋게 한 하루이지만 이것이 추세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글로벌 시장의 리더인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적어도 오늘과 내일 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또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올라왔지만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지션인데요. 물론 만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너무 빨리 포지션 구축을 하는 모습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국내 시장 보시면 포지션이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쪽은 이제 콜이고 이쪽은 푸시고 이쪽은 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은 매수고 요 파란색은 매도입니다. 매도는 콜 매도는 하방이고요. 콜 매수는 상방입니다. 풋 매도는 상방이고요. 풋 매수는 하방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같이 겹쳐져 있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을 제한하고자, 그래서 아마도 오늘 현선물을 같이 파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상방을 잡긴 했는데 중간에 매도가 슬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상방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한 거죠. 결국 지금 보면 275, 2110 전후에 있는 이 매도 물량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 방향을 확실히 가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하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몇 개 매도를 빼고 전부 올매수입니다. 이게 지난번 만기 때 하방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을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또 여기서 오늘 풋 매도를 해서 위쪽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방에 대한 구축이 해지냐 그렇지 않으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해지가 아니라면 상당히 하방을 깊게 잡아놓은 상황이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 속에서 상승한 거 내일도 가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